해볼까TV. 안녕하세요. 해볼까TV의 볼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세금 양식 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유튜버라면 반드시 구글 애드센스에서 이 절차를 거쳐야만 수익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죠. 네, 구글에 미국 세금 정보 제출하기라고 되어 있죠. 매년 12월 10일 세금 양식을 제출하고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밑으로 내려볼까요?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세계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만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도 세금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요. 세금 정보를 만료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터의 총 수입에서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3년마다 세금 정보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 제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놨는데요. 이건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3년마다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출. 네,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세금 정보를 제출했고 세금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2024년 말에 양식이 만료되고 세금 양식은 제출한 당해와 이후 3년 동안 유효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년 세금 정보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2월 10일까지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세조약 혜택이 뭘까요? 구글은 미국 내국세입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크리에이터에게 세금 양식을 요청하는데요. 이 양식은 정확한 원천징수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세를 사업자가 사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천세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의 세율에 맞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튜브의 사업자는 구글이고 유튜버는 구글의 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글은 미국의 회사이기 때문에 유튜버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세율에 맞는 세금을 내기 위해 유튜버의 수익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유튜버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미국의 세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24%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는 24%를 제하는 것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 체결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수입에 대한 원천세는 한국의 세율인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구글에 세금 정보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네요. 이제 미국 세금 양식 제출 절차를 자세하게 알아보죠. 구글 애드센스 관리자 로그인 후 지급 정보 메뉴를 엽니다. 여기 빨간색 알림창에 12월 31일이 만료일이며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를 원천징수하거나 대금 전액을 지급 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세금 양식 제출을 클릭합니다. 미국 세금 관리 정보가 열리고 여기 제출일과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구 주소는 복사해 두었다가 양식 작성 시 영문 주소란에 붙여넣기 하면 편리합니다. 새 양식 제출을 클릭합니다. 새 양식 시작을 클릭합니다. 보안을 위해 본인 확인을 한다는 내용이며 올바른 결제 프로필이 아닐 경우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양식 시작 클릭. 네, 구글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저는 패스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패스키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패스키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밀번호 창이 뜨고 구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하면 되겠죠. 계좌 유형은 개인을 선택한 후 다음 클릭.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가요? 아니요를 선택한 후 다음 클릭. 양식 유형은 미국 외의 국가의 조세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W-8BEN을 선택한 후 W-8BEN 양식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수익권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이름에 영문 이름을 적습니다. DBA 이건 그냥 건너뛰고 시민권 보유 국가 지역에 대한민국을 입력. 납세자 식별번호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라면 기재를 해야 되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그냥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다음 클릭. 위쪽에 앞에서 작성한 내용이 보입니다. 실수가 없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상이 없다면 2단계에 주소 입력을 해줍니다.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고 도시에는 도명을 선택합니다. 시군구에는 거주지역을 선택합니다. 네, 상세 주소에는 영문 주소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영문 주소를 입력했지만 한글 주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우편 번호도 입력하고요.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 주소와 동일하다면 체크박스에 체크해 줍니다. 우편 주소가 다르다면 아래에 표기해 주면 되겠죠. 다음 클릭. 네, 3단계 조세 조약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마치 예를 선택해야 할 것 같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사업자는 이미 국가, 대한민국에 10%의 원천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10%를 인하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앞에서 건너뛰었던 납세자 식별번호의 기재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아니오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4단계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아니오를 선택한 후 아래의 서비스가 미국 밖에서 행해지며 미국 외부에 위치한다는 내용에 체크합니다. 다음 클릭. 5단계 세금 신고. 우편 수신 중지를 선택한 후 우편 수신 중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문서를 이메일로 받거나 구글 애드센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클릭. 6단계 문서 미리 보기. 제공한 정보 기준으로 생성된 문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열리게 되고요.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다음 클릭. 7단계 인증 및 서명. 위증 시 처벌받겠다는 내용의 체크. 세금 ID 섹션에 기재된 수익권자입니다. 를 선택한 후 제출 클릭. 자, 제공한 내용이 올바른 프로필이라면 바로 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이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떴네요. 영문 이름 입력 시 국제 규격에 맞지 않는 철자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권에 사용된 영문 철자를 적는 것이 적합하지만 저는 늘 사용하던 영문 이름이고 외환 계좌에 사용된 영문 이름이라서 그냥 사용하기로 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네, 상태를 확인해 보니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출일은 2024년 10월 14일, 만료일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세금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도착했고요. 세금 정보 관리를 클릭해 보니 역시 검토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겠네요. 4일이 지난 후에 승인이 되었다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세금 정보 보기를 클릭해보면 네, 승인됨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2027년까지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다면 재신청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세금 양식 재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볼까였습니다. 해볼까TV. 다음에 또 봐요.